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성소년인데요. 만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찡꼬보다 더 재밌은 뮤지컬입니다. 북성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에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성소년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감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대북 문제에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할 때 제가 좀 걱정했었거든요. 담대한 구상이 그거 아닙니까? 핵을 포기하면 마저 엄청난 거 상상도 못할 만큼 담대하게 해주겠다 이건데 그때 우리가 걱정한 건 핵 포기하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저기 북한은 무슨 담대한 구상이냐 우리가 우려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받는 정보와 대통령 된 다음에 받는 정보의 질과 양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대통령 그 DJ 그 왼쪽 깜빡이만 일생을 키고 다닌 그 DJ도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반대하고 그랬지만 대통령 된 다음에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북 협조 무지하게 해줬지만 그건 일생이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긴밀히 했고요. 그다음 그런 것도 이제 그렇고 노무현도 대통령 되기 전과 되기 후가 조금 달라져서 예서 제주 해군 기지 승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 FTA 그것도 승인했고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결사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좌파들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받는 거 보면 국익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유일하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국익보다는 이제 북한에 이제 이거 딸랑하고 유일한 사람이 물론 DJ 노무현 다 북한에 딸랑됐지만 되기 전과 된 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문재인은 되기 전이나 후나 이건 되고 난 다음에도 거의 갖다 바치다 USB를 주고 어떻게 그 정보를 받으면서 북한에 원전을 저어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소리들이 저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전략 물자가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장비들을 거기 다 두고 왔다 이런 제보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만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게 북한을 방문하면서도 태극기 한 장 환영 없는데 인공기만 펄럭일 때 거기 능라도에서 그런 연설을 하고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그런 연설을 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평화협정 그저 김정은이 되뇌기는 대로 앵무새 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죠. 우파인데 본인이 이제 책으로 읽은 거 그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다음에 뉴스를 본 거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외국 신문이나 외국 방송 본 거 이게 다였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 신복을 이제 정보원에 깔았잖아요. 이제 1급 정보원들 중앙정보부에 다 갈아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인수위 시절이나 그 전서부터 자기 공약 이런 거에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계속 쏘지 핵 완성이잖아요. 이제 저수지에서도 쏴요. 이제 그게 SLBM 아닙니까? 물에 잠수하면서 쏘는 게 SLBM이잖아요. S가 그거잖아요. 그 저수지에서도 쏘는 건데 그건 잠수하면서 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핵 완성을 이제 한 거니까 이게 담대한 구상이 이게 내가 그동안에 들은
북한의 이거하고 다르구나. 이제는 꿈을 깨신 것 같습니다. 진짜 깼어야죠. 그런데 늦었지만 다행이게 이제 몇 달 안 됐으니까 이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고 우리도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비슷한 류의 선언을 합니다. 핵에는 핵이라는 얘기인데요.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이제는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확실히 꿈을 깨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노골적으로 지금 협박하잖아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견고한 대응 체제 갖추겠다면서 한다는 게 이제 요 얼마 전에 핵을 쏠 수 있는 명분을 헌법 조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느끼고선 이제 어이쿠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요. 국정원에서 자료도 봤지만 이제 계속 한미동맹을 격상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박진 장관이 노력해가지고 한미동맹의 수준을 높였거든요. 그러면 이제에서도 정보를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서 정보를 많이 안 줬죠. 왜냐면 주면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정보를 줄 수가 없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하는 게 이거 민주주의 신봉자거든요. 그리고 서방과의 협력 강화하겠다고 아주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교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첩보라든가 중국에 대한 첩보라든가 어떤 좀 행동을 한다든지 북한의 깊숙이 어느 정도의 무기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핵이 있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이제 뜨거라 야 이게 그게 아니었네 이 새끼들 KBS, MBC 등등 방송사들 그동안에 뭘 보도한 거야? 그거 몰랐어요? 그거 몰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저댔는데 그것들이 방송입니까? 북한 발악이 방송이고 문재인 딸랑 방송이고 노무현 딸랑 방송을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그걸 아직도 갈아치지 못했잖아요. 한상혁이 아직도 방통위원장이잖아요. 김어준이 하나 못 자르는 오세훈이고요. 그걸 몰랐습니까? 이제 뜨거운 건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잘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지만 일단 좀 접고 그건 이제 보류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강하게 북한에 이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되느냐 이러면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놓고 무슨 극한의 친일 행위다. 무슨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거냐. 잘못하다간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맞받아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핵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우려, 네가 말하는 우려, 무슨 일본과의 무슨 자위대가 어떤 우려가 정당화되느냐. 일단 우리가 얻어맞게 생겼는데 총력 대응을 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손짓은 한쪽에 열어놨어요. 군영은.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경 대응하겠다.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거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파 대통령 때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그 강경책 펼치면서도 이후락이 보내서 김일성하고 대화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대화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는 딸랑거리고 갖다 바치는 대화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서 멈추게 자. 평화를 어떻게 가자. 이러고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대화지. 근데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갖다 바치면서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게 무슨 대화예요? 대화라는 건 우리 국방 튼튼히 하면서 당신 말이야 도발 행위 멈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대화하는 거죠. 니네 도발하지 마. 이게 대화지. 장군님 지난번에 뭐 잘하셨어요? 이번엔 더 드릴게요. 이거 또 종전선 제가 내가 곧 할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갖다 바치는 거지. 그게 무슨 대화야. 이제 대화는 열어놓으면서도 압박을 북한이 이제 계속 하면서 지금 모든 방법을 전술핵 배치라든 전술핵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걸핏하면은 항공모함이 들어온 건데 왜냐면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가 돼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에 핵이 있으면 전술핵이 있으면은 핵 우산이 완전히 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독자 핵무장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가입하고서요. 그다음에 전술핵을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하면서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전술핵을 배제했죠. 그래서 30년간 지금 핵무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핵 발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핵 역할을 하고 핵 우산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드도 배치해서 요격하는 거 수준 정도지, 우리는 저쪽에서 핵을 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 전투기에서 그냥 일본에 있는 전투기, 괌에 있는 전투기들이 떠서 북한을 박살내는 정도,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하는 등 기존의 미국의 핵우산 제공 수준을 바꾸는 논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고요. 임시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수없이 얘기를 드렸다 이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표명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 말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이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핵무장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국제사회의 서방과 같이 하기 때문에 미국에 설득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술핵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용인해달라.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우려하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 봐 대한민국에 핵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주는데 니네가 무슨 핵이냐,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할 수도 있으면 되냐, 저쪽이 지금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도 좀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제 우크라이나 저렇게 러시아가 핵으로 만약에 공격하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대만 공격하고, 이럴 때 미국이 정신없을 거 아니냐. 그럴 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으로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그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저쪽이 공격 못할 거 아니냐. 그럼 미국도 힘을 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면서 따져보고 있다. 따져보고 있다는 건 하나씩 테이블에 놓고, 자, 전술핵 미국하고 테이블에 놓고 전술핵 재배치합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전술핵도 전술핵이지 우리 독자 핵무장 이것도 좀 양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따져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됐거든요. 굉장히 스텝이 빠른 겁니다. 근데 진작부터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검사로만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돼서 고급 정보를 받으니까 어이쿠야 뜨거 하는 데다 김정은이가 맨날 쏴대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현실이. 그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력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법령까지 바꿨잖아요.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는 정당성까지. 걔네들 헌법이란 게 뭐 의미는 없지만 걔네는 김정은이 말하는 게 헌법이죠. 김정은이 말하는 게 최고의 법이죠. 그러나 그게 지네들 인민들한테라든가 국제사회에 우리 법 다 만들어놨다, 까불지 마, 우리 언제든지 핵 쏠 수 있는 법 만들어놨다. 이건 국제사회에 어떻게 말하면 핵 도발이에요.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리고 인민들한테도 여차하면 나 핵을 쏠 수 있어, 나를 믿어, 당신들 안전해, 뭐 이런 어떻게 내부 통치할 때도 내 지용으로도 하는 거고요. 그 법령으로 채택했죠. 그 다음에 핵 선제 사용을 지금 정당화했잖아요. 우리 먼저 쏠 수 있다는 걸 정당화했어요, 김정은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핵 억제 정책, 북한의 핵 확장 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그 다음에 우리 독자적 핵무장, 이거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5년도 안 남았죠. 4년 반 남았는데 4년 반 동안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핵을 우리가 가져놓으면은요, 누가 못 뺏어가요. 일단 갖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중국이 팔팔 뛰면서 반대할 거죠. 안 봐도 비디오죠. 북한은 이제 뭐 우리가 무시한다 치고, 중국이, 그다음 미국도 허락을 안 해줘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을 갖겠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데, 이거 앞으로 남은 4년 반 동안에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은 뭐 그런 반대 없었어요? 핵 가졌잖아요. 인도 파키스탄은요. 국제사회에 난리 났었지. 그래도 그냥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반대를 또 설득하는 돌파력을 보이고
마침 박진 장관이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협상력이 뛰어나고 영어도 그냥 통역관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박진 장관이. 미국 사람들 잘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을 가집시다. 4년 반 안에. 일단 가지면 김정은이 핵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냐면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위해요. 다른 면에서는 단지 핵 하나 없는 거야. 근데 핵까지 가져. 에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쏘질 못한다니까? 쏘면 박살이 나는데. 근데 지금 핵우산이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쏘면 미국이, 가만 있어봐라. 야, 이거 대응하면 이제 중국 나오고 러시아 나오고 그러면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야? 주춤할 걸 알고 김정은이가 착각하고 쏜다는 거예요. 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핵을 가지면 미국의 눈치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쟤네가 한 발 쏘면 우리가 10발로 갚아준다면 김정은이 쫄아서 못 쏜다니까요. 쫄지 못 쏘지. 근데 지금 얘는 미국하고 딜치면서 여차하고 먼저 빵 때린다. 미국 꼼짝 마. 진핑 형님, 시진핑 형님, 미국하고 그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그냥 먹어버린 다음에 끝냅시다. 이러면 시진핑이 푸틴이 막 난리치면 괜히 들어갔다가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또래야. 요렇게 김정은이도 착각하고 그런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게 김정은이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ICBM을 죽기 살기로 개발하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개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다니까 핵으로. 그럼 미국도 골치 아프니까 그래 이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BM, SLBM 핵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미국 먹으려고 SLBM, ICBM 했을까요? 미국 건드리지 말아라 용이죠. 지네들이 먹으려는 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지. 걔네들이 뭐 김정은이가 중국 먹으려고 핵을 개발해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신 대한민국 먹을 때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야 까불 들어오면 그냥 우리 본토 날려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올까봐 그거를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협박용으로. 먹는 건 대한민국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지면 우리를 어떻게 먹어? 다른 게 압도적 위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하나만 하셔도 큰 역사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핵무장.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 완성시켜 주십시오. 독자 우리 핵무장 합시다. 이제는 뭐 안 돼 이제. 전술핵도 물론 놓고 1차적 전술핵 빨리 들여오고 2차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뭐 1, 2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 핵무장 완성하려면 기술은 다 있답니다. 그 사이에 전술핵 빨리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설득하고 노력하고 깡다구도 부리고 똥배짱도 부려서 핵 딱 가지면 그리고 임기 마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그거부터 해주십시오. 충성! 가자!